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벌써 2019년도 한 달 지나고 세월 참 빠릅니다. 네, 2월입니다. 그런데 박평 연말에 남모르게 책을 내셨더라고요. 남모르게 냈어요. 아니 우리들은 허락도 안 받고. 네, 책 한 권 냈어요. 혼자 낸 건 아니고 그 민음사 한국문학팀에서 같이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서효인 시인이랑 같이 그 편집자의 작업 일지와 같은 컨셉으로 이제 6개월 동안 매일 쓴 책 일기를 정리해서 낸 책이에요. 네. 6개월 동안 매일 책을 읽었습니까? 진짜? 하루도 안 빼고? 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작업하게 된 책도 있고 또 일을 하면서 이 작가의 책은 아니지만 또 뭐 알게 된 책도 있고 또 책걸상 하면서 알게 된 책도 있고 이런저런 책에 대한 이야기여서요. 네, 뭐 책에 대한 뭐 모든 리뷰라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고 독서 에세이죠. 네. 아니나 다를까 이 애청자분들이 댓글로 축하 인사를 남기셨는데요. 네이버의 롤로님께서 박평님, 민음사 다른 편집자님과 책을 내셨네요. 그런데 민음사 두 분의 책이 문학동네에서 나왔네요. 월간지에서 책 소개를 봤는데 반가웠어요. 읽어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아니 이렇게 배신을 해도 이런 민음사에서 책이 문학동네 막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많이 하세요. 팟빵의 헤이스팅스 원님도 기사 링크 달면서 박평님 기사 났네요. 책 내셨군요. 무슨 신혼부부 웨딩 컨셉 사진으로 두 분이. 나 그 사진 봤어. 나도 봤어요. 네, 일간지에 났던 사진이죠. 네. 그 문학동네에서 책을 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학동네에 있는 난다라는 인프린트에서 나온 책인데 김민정 시인이 운영하는 출판사. 맞아요. 네. 그리고 직접 이 책이 읽어본다라는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5권의 책이 나왔고 그중에 3권의 책이 커플들이 쓴 책이고 실제 커플들, 부부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2권은 이제 단독 저서들인데 사실 저희는 부부도 아니고 제목을 부부 아님으로 해야 되나? 그건 아닌데 이제 그 독서 일기를 같이 쓴다는 것이 꼭 부부라는 것보다 이렇게 뭐 하나의 팀에서 책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그 관계성을 좀 더 드러나는 책이면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편집자님이 제안해 주셔서 작업을 하게 됐죠. 제목이 읽을 것들은 이토록 쌓여가고. 네네. 네. 이거 내 심정인데 이거? 그러니까 저도 독서가들의 생각했어요. 심정이죠. 읽을 것들은 이토록 쌓여가고. 그래서 저 그 책을 보면서 나도 JYP랑 한번 해볼까.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JYP랑은 책 제목은 400쪽 이상은 안 읽습니다. 그 좋은데? 400쪽 이상 책을 내는 건 나쁜 짓입니다. 네. 뭐 이런 거. 그 서효인이라는 분 시인이자 편집자인데 저는 뭐 한 1분 아주 잠깐 봐서 모르겠는데 그 이분은 저 남편 가물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서효인 시인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한국문학 편집자였다가 이제 스카우트 형식으로 민음사 한국문학팀으로 옮겨가신 분이에요. 문지에서 일하다가 민음사에서 일하는데 책은 문학동네에서. 참 그런 분이죠. 근데 그 서효인 시인이 그 시계 이제 시단에서는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꽤 성취가 있는 시를 써내는 능력 있는 시인인데 다른 시인들이 약간 시인들 좀 기행 이런 거 되게 익숙하잖아요. 술 많이 드시고 좀 그 생활은 그 사모님한테 다 이렇게 예술가 넘기고 그러니까 예술가연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 서효인 시인은 생활형 시인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술 안 드십니까 그분은? 술은 당연히 먹지만 술은 드시는데 다른 나쁜 짓은 안 하신다 뭐 이런 생활력이 분이군요. 아주 강하신. 그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이 두 분의 책을 민음사에서 내면 책이 별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이 민음사에서는 우리가 내긴 좀 그렇고 문학동네 경쟁 회사에 손해를 끼쳐라 이런 뜻으로 글로 보낸 건 혹시 아닌가요? 청문회 하시는 거. 그런데 이게 난다의 김민정 시인이 굉장히 시인으로서도 어쨌든 팬들이 많은 분이지만은
책 잘 파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책은 잘 팔리고 있습니까? 지금 한 달 됐는데 지금 증세는 했어요. 네, 2서 찍었어요. 손익분기점 넘긴 거네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문학 동네에 해를 끼치라는 민음사 측의 어떤 지시는 이행하지 못한 거군요. 민음사 그런 회사 아닙니다. 다 함께 잘 돼야죠. 네. 사장님 심정도 그럴까요? 이 책이 정말 많이 팔리면 회사에서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책을 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사주세요. 저 책 구경을 못 해가지고 뭐라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근데 책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리고 또 서효인 시인이랑 박평 색깔이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또 그게 또 묘하게 그 충돌과 조화를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 읽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다 읽는 책은 좀 아니어서. 예. 자, 딸에 대하여 편을 듣고서 달빛님 댓글 주셨는데요. 자꾸 뒷북을 치고 있지만 어제 읽었는데 우리나라에 좋은 작가 정말 많네요. 많이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엄마에게는 그린 같은 딸이지만 다른 엄마들에겐 레인같이 행동했던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 책도 82년생 김지영만큼 화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짧은 소설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도 점점점점. 네, 그 팟빵에서 하루키 특집편 들으시고 하마공댕이님께서도 기사단장 죽이기 1, 2편을 이번에 읽었는데 신간이 아니라 어디 수다 떨 사람도 없고 갈증이 있었는데 혹시나 하고 팟빵 키워드 놓고 찾아보니 사회나 특집으로 해주신 에피소드가 있어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하루키의 예전 작품은 너무 어려워서 그때는 저도 어렸기에 읽다 포기한 책이 몇 권 있는데 다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4편에 모두 후원도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하루키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어린 나이라는 건 몇 살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마공댕이님께서 한 20대 후반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10대 때, 뭐 중학생 때 읽기에는 조금 이해도 안 가고 약간 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읽는 거 아닐까요? 중학생, 이해가 잘 중고등학생 안 때는. 가야 사실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네. 네, 자 오늘은 정말 이상한 책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상한 책이라고 아니 본인이 읽어서 이상하다고 이상한 책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상한 책은 맞잖아요. 어쨌든 네. 호불호를 떠나서 이상하다 혹은 특이하다, 이색적이다, 희한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네 확실한 책입니다. 네. 제목은 바르도의 링컨. 지은이 조지 손더스. 옮긴이 아주 유명한 분이네요. 정영목. 네. 네. 그런데 이 조지 손더스라는 저자는 국내에서는 팬이 많지는 않은데 그 영문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책이 나와 있어서 저는 오히려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소설집. 왜냐하면은 이 바르도 링컨은 이 조지 손더스가 처음으로 펴낸 장편 소설이고요. 그 전에는 주로 단편 소설을 쓰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이더라고요. 그 이분이 58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환갑 넘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거의 소개가 안 된 분인데 여기 보면 현존하는 영어권 최고의 단편 소설 작가, 영미문학계의 천재, 작가들의 작가 뭐 이런 평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이렇게 유명한 분 맞아요? 근데 이번에 뭐 바르도의 링컨 나오고 리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해외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쭉 보니까 확실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단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작가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오히려 등단은 조금 늦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대기만성형의 작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경력도 좀 독특한데 콜로라도 광업대학에서 지구물리공학을 전공하고 나서 유전탐사 회사 등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뒤늦게 시러큐스 대학교에서 문해창작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습작을 해서 한 30대 중반 이후에 데뷔를 해서 첫 소설집도 96년이니까 거의 한 40대 가까워서 냈는데 이제 그 뒤로는 계속해서 이제 특히 단편 소설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뭐 올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바루드의 링컨이라고 하는 첫 장편 소설을 펴냈는데 펴내자마자 평단의 극찬을 받은과 동시에 맨부커상을 수상해서 이제 우리가 읽게끔 됐죠. 읽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이력들이 막 나오는 건데 그 소설집을 뒤늦게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확실히 자기만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소설들이 특정한 시선이 나오고 그 시선을 따라서 이야기들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 바르도의 링컨도 사실 그런 측면이 강하지만 그 소설집 12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시선들을 제공하고 독자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는 것들이 이제 미국 사회 안에서 이제 뭐 권리를 박탈당했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배제되거나 주변화된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방식의 글을 쓰고 있어서 어떤 지점에서 자기만의 포지션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느껴지긴 했어요. 네. 그리고 바루드의 링컨을 읽어보시면 뭐 저희 셋은 읽어봤으니까 또 애청자분들도 읽어보시면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은 아 정말 작가구나. 네. 네. 작가 어느 페이지를 넘겨도 작가다. 네, 작가구나. 네. 그리고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은 영어로 읽었더라면은 굉장히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뭐 정영목 그 선생님이 워낙에 번역을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은 번역 문장도 이렇게 아름답고 문학 하는데 진짜 만약에 영어 원문을 그대로 읽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걸 제대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이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까 지금 단편집 12월 10일 네. 이 책을 읽으셨다고 했는데 바르도의 링컨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원래 단편 잘 쓰는 걸로 유명한 분이라고 하니 이 책은 어땠습니까? 그 어떤 작가랑 약간 좀 오버랩이 되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현대의 어떤 작가들과 오버랩 된다기보다는요. 저는 오히려 아주 그 예전 고전들 예를 들면은 뭐 호메로스라든지 오이디푸스라든지 오디세이라든지 막 이런 서사시들을 읽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희곡에 가깝고 연극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화되는 장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적인데 구성 자체는 굉장히 고전적이고 그래서 이 작가가 왜 맨부커상을 받았는지 조금 이제 납득이 가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죠. 그 JYP는 뭐 단편을 안 좋아하지만은 희곡 읽는 건 좋아하고 연극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극을 뭐 해보기도 했고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희곡을 안 읽은 지 한 2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젊었을 때 많이 읽었죠. 네. 안 좋아하는 걸로.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단편 소설을 잘 쓰고 우리나라 작가들이 그리고 단편집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많이 나오는 만큼 스펙트럼도 아주 넓고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 단편 소설을 잘 쓰는 작가들이 잘 전달이 안 되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특별히 그 작가들의 단편이 우리 소설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압도적이다 이런 생각도 사실 잘 안 들어요. 저도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소설 자체의 존재를 몰랐다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단편 소설집을 찾아봤어요. 브로크백 마운틴이라고 묶여져 나온. 그러면서 애니 프루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를 또 알게 됐죠. 그 브로크백 마운틴은 저도 봤는데 그 표제작보다 딴 거가 더 괜찮았다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 브로크백 마운틴 자체는 그 단편 소설보다는 영화가 저는 훨씬 더 나았어요. 영화 강렬했죠. 네, 영화가 강렬했고 그 소설은 좀 약간 말을 한 듯 말 듯 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소설집에 묶여 있는 애니 프루의 다른 단편 소설들은 굉장히 임팩트 있고 강렬한 것들이 많았던 기억입니다. JYP랑 같이. 또는 뭐 단편 소설이 한국에서 유명해지는 경우는 한국의 유명한 작가가 번역을 했다거나 뭐 이런 그 이슈들이 있을 때 좀 접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보기가 어렵죠. 그 조지 손더스의 단편이 약간 희곡 비슷하다 분위기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소개를 보니까 이런 설정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12월 10일이라는 작품의 설정은 이런 거네요. 애처로운 일자 앞머리에 아직 애송이 티를 벗지 못한 허여멀건 소년이라는 외모
묘사만으로도 친구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소년과 자신의 가족에게 고통과 분노와 수모의 짐을 지우지 않으려 공원에서 옷을 벗고 얼어 죽기로 한 중년의 말기 암 환자가 우연히 마주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딱 저 전형적인 네, 연극적인 네. 설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다가 계속되는 거죠. 두 명밖에 안 나오는 연극입니까? 요거는? 거의 그렇게 두 사람들이 계속 말을 주고받고 그리고 어떤 그 관련된 배경들이 나온다기보다는 그 대사들 수다 안에서 이렇게 감정들을 주고받고 감정이 고양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작품들이에요. 네. 자, 2015년, 16년 뭐 이 무렵에 단편집들이 뭐 몇 권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래도 뭐 큰 반향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바르도의 링컨은 무엇보다도 맨 부커상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또 맨 부커상이 또 한국인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한강 작가 때문에. 네, 2017년에 이 바르도의 링컨이 맨 부커상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맨 부커상을 받았을 때 바르도의 링컨에 대한 평가가 정말 와 대단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 읽을 수가 없게끔 하는 찬사들이 막 줄줄이 이어지는데 그 찬사 때문에 JYP도 넘어가서 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뒷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크리스마스 즈음에 JYP가 그 YG도 있는 단톡창에 혹시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읽을 만한 책 추천 좀 해봐라고 해서 사실 그때 저는 바르도의 링컨을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읽으려고 하는 책 중에서 몇 권을 나열을 했는데 그중에 바르도의 링컨이라는 걸 나열을 했더니 그래? 근데 저는 JYP가 읽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읽었더라고요. 그냥 두껍거든요. 400페이지 넘습니다. 400페이지 넘고 500쪽 가까이 되고 500쪽 가까이 되고 그리고 저는 또 그 JYP가 또 약간 극혐하는 그 계열이 무슨 환상 계열이거든요. 귀신 나오고 뭐 이런 거 이종교배 되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르도의 링컨은 제목부터가 바르도 이런 거고 바르도가 그 무슨 티베트 불교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다시 환생할 때까지의 그 49일의 기간 동안에 머무는 공간을 바르도라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제목부터 그리고 링컨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관심 1도 한국 사회도 관심 없는데 미국의 링컨에 별로 관심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묻어라 사람 아니 제가 추천을 하긴 했지만은 설마 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저도 사실은 약간 반신반의해서 제가 좋아하는 소설의 계열은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신년에 딱 모임을 했는데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YG 너도. 그래서 왜 그래? 그렇게 재밌었을 것 같아. 아니, 너도 당해봐야지.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아니 본인이 고통스러웠으면 이 책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아니 혹시 이 책을 읽어볼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한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안 읽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려고 그러고 하자 그랬죠. 그럼 분명히 이제 박평이나 YG는 좋은 점을 또 얘기할 거야. 그래서 들어보시고 박평이나 YG한테 설득되는 분들은 읽으시고 JYP 말에 넘어가시는 분들은 안 읽으시고 그러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JYP가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박평과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바르도의 링컨 독서를 권했고 그리고 정말 강렬한 한 줄 평을 남기셨죠. 네. 읽어봐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귀신밖에 안 나오거든요. 전부 귀신이 나오는데. 아니 진짜 이 바르도의 링컨을 딱 한 줄로 표현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읽었던 상태였는데 그게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니라 들었었어요. 그래서 방송은 재밌겠다. 조지 썬더스 존경합니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만으로 500쪽을 쓸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능력이죠. 진짜 강렬한 독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문학동네 이것도 문학동네 책이잖아요. 오늘 문학동네 여러 번 소환되는데 그 문학동네 이 바르도의 링컨 그 언론 릴리즈를 하면서 책 소개를 썼던 편집자한테 저는 상을 주고 싶어요. 지금 이 바르도의 링컨의 판매 지수의 상당 부분은 그 편집자의 책 소개 때문이야. 띠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니라 경험하는 책이다. 너무 경험하고 싶잖아요. 진짜 책을 읽으시면 어쩌면은 난생 처음
소설을 읽을 때 한 번도 못 해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JYP 진짜 강렬한 경험이었죠. 정말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야 정말 설마 하면서 넘기는데 어우 역시 그렇게 그냥 쭉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이어지더라고요. JYP가 처음에 좀 넘겨보다가 계속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들이 나오니까 그래? 언제까지 가나 보자. 그러면서 계속 넘겼죠. 그러다가 한 100쪽 넘어갔는데 아직도 계속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슬 궁금해지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이제 아니 화까지 났어요. 정말 그러지 않는데 저 뒤쪽으로 한 몇백 페이지 넘겨봤죠. 계속 그런 거죠. 끝까지.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좋게 말하면 거의 소설의 신기원을 열었다. 나쁘게 말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뭐 하자는 거냐. 근데 그 대목에서 치워버리지 않고 끝까지 읽었다라는 거 저는 진짜 존경. 그게 이제 여기서 멈추면 정말 아무런 저 보람이 없는 시간 낭비가 되는데 당해보라고 얘기하려면 일단 내가 완벽하게 당해야 돼. 끝까지 다 읽어야 뭐 방송을 하든 YG를 당하게 만들든 할 것 같아가지고 꾸역꾸역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저는 뜻밖의 놀랐는데 저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가독성이 높아서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잘 읽혀요. 100쪽까지 이렇게 빨리 책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예. 진짜? 정말. 아니 그래서 거의 500쪽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의 가독성이라는 그 단어 사용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독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의미의 가독성. 근데 페이지가 잘 넘어가요. 생각보다도. 그리고 의외로 궁금하기도 해. 도대체 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굳이 페이지가 잘 넘어간다고 표현하려면 이유가 있긴 있죠. 네. 그거 이제 계속 그 인용처럼 뭐 누구 이름 나오고 이러다가 보니까 빈 칸도 많고 대화 빈 공간이 많아서 잘 넘어가긴 하죠. 네, 이제 이 정도 되면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이렇게 저 사람들이 저런 평가를 하는, 특히 이제 JYP 반응이 많이들 이거 보면서 맨부커상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맨부커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한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런데 추천글들이 정말로 걸작이에요. 뉴욕타임스는 뭐라고 추천을 했냐면, 설명이 필요 없는 걸작, 링컨이라는 주제와 작가의 천재성이 완벽히 결합된 작품,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 이런 소설은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 이건 JYP랑 똑같은 평가네요. 마지막 줄은. 네네. 그리고 천재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디펜던트는 아주 보기 드문 천재적인 소설, 획기적이고 강렬하며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하다. 작가는 오직 가장 위대한 소설가들만이 가능한 방식으로 인간의 존재 조건을 포착해낸다. 그렇다. 정말 그토록 훌륭하다. 그리고 필리처상 수상한 그 가쿠타니 미치코라고 하는 오랫동안 미국의 그 북리비 섹션 담당했던 이제 기자 겸 평론가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쏜도스의 비범한 언어적 에너지는 일상의 페이소스를 포착하는 데 집중한다. 이 작품을 추동하는 힘은 아름답게 구현된 시대의 변곡점에, 즉 자신만의 바르도에 갇혀있던 링컨의 초상이다. 야, 뭐 이런 것들을 쭉 읽다 보면은 안 읽을 수가 없는. 페이소스라는 단어의 뜻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는데 지금 모든 독서의 문학에 대한 불신을 선언하게 만든 작품. 심지어 시카고 리뷰 오브 북스는 화려한 광고 문구를 믿어도 좋다. 이렇게. 네. 그 모든 말들을 믿어도 좋다라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책이 나온 다음에 한국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등에서도 칭찬을 곁들인 또 서평을 또 크게들 실었었죠. 또 이렇게 막 칭찬을 다 달고 나오면 이거를 또 이렇게 그걸 부정하기는 또 쉽진 않죠. 사실 이 맨부커상 받고 네. 이만한 그 칭송을 받으면서 나오면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럴 만한 점들이 있나 좀 집중해서 보게 될 것도 같아요. 자, 네. 그 모든 권위자들, 전문가들이 다 칭찬하는데 단 한 사람 아니라고 용감하게 말하고 있는 JYP. 아니 근데 JYP 편들도 꽤 있어요. 이 인터넷 서점에 그 별점을 보면은 별 5개 혹은 별 1야. 그리고 별 1는 나에겐 전혀 새롭지 않은 전개다. 재미도 없고. 자,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데
이 책이 만약에 한국 작가가 뭐 영조 대왕이 네. 사도세자 무덤 앞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하는 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한국 귀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수다를 떨었다 그러면 조금은 덜 힘들게 관심 가지고 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영조 사도세자 얘기했구나. 저는 그 생각했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뭐 일단 그 전쟁 중에 임진왜란 중에 실제로 아들이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자면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잠시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어린 아들의 무덤이나 혹은 어린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그런 뭐 전설, 구전되어 나오는 그런 전설을 모티브로 한국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그 링컨의 아들은 이제 병으로 죽은 거고 장티푸스. 네. 이순신의 아들이 만약에 전쟁 중에 전사했다면 또 느낌이 다를 것이고 그렇죠. 영조와 사도세자는 이제 사실 본인이 죽였으니까 사실 굉장히 비극적인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또 다른 느낌의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혹시 뭐 관심 있으신 작가분들 제가 공짜로 아이디어 드리겠습니다. 바르도의 영조 뭐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책 속에 책의 컨셉이 정확하게 어떤 컨셉인지는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이제 막 애청자분들 지금 막 계속 막 머리에 뭐 이미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그래? 막 이러면서. 설정은 뭐 아주 단순하죠. 링컨의 아들이 실제로 장티푸스로 사망을 합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근데 당연히 뭐 아들이 죽었지만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제 미국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노예 해방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부에서 거기에 반발하면서 남북 전쟁이 발발을 하잖아요. 그 아들이 죽은 시점이 남북 전쟁 발발하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전쟁이 막 본격적으로 열전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전쟁터에서는 이제 많은 전사자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막 남부에서는 당연히 링컨을 거의 저주하고 있고 북부에서도 어쨌든 뭐 노예제의 대의는 오케이. 그리고 어쨌든 북부는 또 공업 중심이니까 그런 공업 중심의 북부에 이 해방된 흑인들이 노동력으로 공급되는 것도 오케이. 하지만은 자기 자식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링컨이 인기는 막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까지도 이제 죽어버린 거죠. 그 아들이 죽었지만 마음 놓고 슬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계속 일은 해야 되고 파티도 해야 되고 그런 괴로운 상황. 그래서 낮에는 바쁘니까 밤중에 그 뭐라 그래요? 묘지? 납골당? 이런 곳에 가가지고 아들의 영혼과 이제 대화를 한다 그럴까요? 네. 하여튼 그게 설정이고 그 링컨이 와서 이렇게 주저리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죽은 아들의 영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바르도라고 하는 세계를 떠도는 온갖 구천을 맴도는 혼백들이 같이 한마디씩 또 거들고 그게 한 500쪽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조지 썬더스가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이런 계기래요. 이제 어느 날 자기를 몰랐는데 그런 일화가 있다라는 걸 어느 날 지인이 남북 전쟁 중에 링컨이 11살짜리 아들을 병으로 잃었고 그래서 그 납골당에 가끔 가서 이제 그 임시로 거기에 이제 해놓은 아들의 시신을 잡고서 오열을 했다라는 기사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조지 썬더스한테 알려줬대요. 그래서 조지 썬더스가 머릿속에 순간 두 가지 영상이 딱 반짝하고 떠올랐는데 하나는 그 워싱턴에 있는 링컨의 그 앉아 있는 유명한 동상 있잖아요. 그 동상과 그리고 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이렇게 잡고 오열하는 그 피에타 그림이 딱 연상이 되면서 그 두 그림이 합쳐졌을 때 어떤 소설을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나온 작품이 바르도의 링컨이라고 합니다. 네, 뭐 설정은 굉장히 그럴듯하죠. 네, 뭐 근사해요 설정 자체는. 네, 그리고 그 계속 이제 저희들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뭐냐면 책 전체는 전부 다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귀신들의 이야기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로저 베빈스 3세라고 하는 자주 나오는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이 새로운 것은 모든 보물이었죠. 우리는 모험을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이 들뜨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 밑에는 한스 볼먼이라고 하는 자주 나오는 귀신이 무슨 해될 게 있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여행 좀 하고 오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책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이런 귀신들의 대화 혹은 독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당시의 실제 기록들, 뭐 신문들, 수기, 에세이 그리고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편지 등에서 조지 썬더스가 발췌한 내용들을 짧게 쓰고 그 밑에다가 출처를 밝히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분의 1 안 될 것 같은데. 3분의 1도 안 될까요? 네. 한 4분의 1 정도? 기사나 뭐 역사적인 자료 인용한 거는 뭐 한 5분의 1? 네. 근데 분량은 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중간중간마다 등장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맞아. 이를테면 링컨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변해요. 네, 링컨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정말 혐오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평가들이 이렇게 달이 맞아요. 있었다, 달이 노랬다, 막 그 평가 얘기를 하다가 뒤에는 달은 없었다, 뭐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에서 발췌를 했고 그 발췌한 것들은 정말 신문 책에서부터 야경꾼 일지까지 그 야경꾼이 이제 기록했던 것에 따르면 이제 링컨이 와서 주검을 안고 해서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이게 어떤 팩트라기보다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모호하게 맞아요. 한다는 측면에서 바르도라는 공간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나 혹은 에세이나 뭐 발췌한 것들이 진짜로 실제 하는지도 독자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그 내용 자체도 서로 막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하나의 사실을 명시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바르도라는 공간이고 그 공간에서의 하나의 서술 방식도 계속해서 이렇게 확증하지 않는 방식으로 쭉 가고 있고 저는 이렇게 처음 책 딱 폈을 때부터 나오는 귀신들의 얘기가 너무 좀 짠하고 웃겼어요. 네. 그 사실 굉장히 맨 앞부분 네. 앞에 한 10페이지 정도는 아주 인상적으로 네, 읽었습니다. 인상적이죠. 특히 그 처음에 등장하는 한스 볼먼이라는 귀신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이 책 죽이는데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장면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어떤 귀신들이냐면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삶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르도라는 공간은 어쨌든 거치는 공간이잖아요. 뭐 환생을 하든 아니면 뭐 서양의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뭐 지옥이나 연옥을 가든 혹은 뭐 천국을 가든 어쨌든 간에 거쳐가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 바르도의 링컨에 나오는 수많은 귀신들은 뭔가 삶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어떻게 죽었고 그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냥 때로는 독백하고 때로는 서로 대화하면서 귀신 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고 그 와중에 갑자기 어떤 소년이 여기 나왔네. 근데 그 소년이 이제 그 윌리 링컨이라고 하는 그 링컨의 11살 된 소년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그 낙골당에 안치가 되었고 그 소년의 귀신이 이제 나온 거죠. 근데 그 소년은 자기가 죽은지조차도 좀 실감을 못하고 있는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한 100쪽 정도 됐을 때 링컨이 그 낙골묘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들이 막 되게 수근수근 거리면서 저 키가 크고 유명한 사람이 도대체 여기를 왜 나왔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묘를 이제 가묘 안치된 자기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고서 막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귀신들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삶에 대해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을 반추하는데 자신들은 이미 서서 잊혀져 간 존재들이거든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지도 않는데 이 윌리라고 하는 자기들과 똑같은 신세에 처한 소년을 그 소년의 아버지가 부여잡고 막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서 뭔가 자신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일순간에 귀신들이 고양이 되는 거죠. 막. 그래서 막 윌리한테 그 유령들이 막 와요. 거의 뭐 줄을 서야 될 정도로. 그래서 와서 뭘 하냐면 자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얘기를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나를 추모해주지 않아서 더 이상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막
털어놓는데 거기에는 어떤 희망이 있는 거죠. 나도 윌리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유령들은 아직 자신들이 완전하게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어쩌면 부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 죽음을 계속해서 이제 연장하고 유예하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희망의 단서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게 아버지가 찾아온 윌리 그리고 또 찾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그 윌리에게 계속 가서 막 줄을 그리고 서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윌리는 이제 그 바루드를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 만났을 때 링컨이 윌리에게 아들아 또 오마라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윌리는 다른 이제 귀신들이 윌리야 너 이제 아이야 너는 이제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단다. 그래야 이제 매듭이 지어진단다 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또 오기로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윌리를 어쨌든지 간에 보내려고 하는 귀신들 이제 제 갈 길을 보내려고 하는 귀신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거부하는 아버지가 오기로 했어요. 기다릴 거예요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하고 막 고심하는 중심 귀신들과 그리고 자기 얘기를 막 그 와중에도 하려고 하는 그 통제 안 되는 귀신들. 네. 여기 등장 귀신이 굉장히 많죠. 사실.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귀신들이 또 다들 사연과 아주 매력이 있는. 네. 특히 처음 나오는 그 귀신은 이제 중년의 남성인데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해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정말 드디어 고대하던 이제 첫날 밤 같은 어떤 사랑을 나누려고 하던 날 이렇게 들보가 떨어져가지고 네.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죽었어요. 거죠. 네. 근데 그 장면들을 묘사하는 것들도 정말 너무 슬프고 짠하고 그리고 그 이어 나오는 들보가 그 남성의 중요한 곳에 떨어져서 죽은 네. 거예요. 그 하여튼 주연급 귀신들도 있고 조연급 단역 귀신들도 있고 하여튼 뭐 아주 재미있는 측면이 많긴 합니다만 지금 JYP 지금 막 방송이 이상하게 재밌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방송만 듣고서 읽으면 안 돼. 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싶어. 자, 바르도의 링컨 특이한 책 어느덧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 2부에서도 할 얘기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네, 책의 어쨌든 간에 컨셉과 대충의 소개는 1부에서 했으니까 2부에서는 진짜 JYP 혹평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